희몽 경마방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9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서울권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재 비 예보도 없고, 그러니까는 주로 자체도 정상적인 주로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추석 휴장 전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력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승부는 제가 후반부에 8경주, 10경주를 강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 A급, 10경주 A급, 전반에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붙어볼 만한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8경주 A급, 10경주 A급 메인입니다. 오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좀 시간을 투자해 주시고 마지막 10경주의 예상을 저로서는 자신있게 한번 예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A급 메인 승부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우열이 들어간 경주가 좀 많이 있고요. 게다가 주로상의 변수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예상을 한번 임해보도록 하고요. 자,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외곽의 6번 별빛마루입니다. 이 마필은 초반에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는 출발이 좀 아쉬웠고요. 결국에는 외곽을 좀 돌 수밖에 없었고 최종 결과는 3위권에 그쳤던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전에 건조한 줄의 기록이 1분 1초 9했다는 기록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기록이었었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나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었죠. 그런데 뭐냐면 이번 경주에 6번 별빛마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없어 보이네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배팅 축이 되고요. 6번 마필. 자, 여기 이제 바로 2번 드림스피드, 4번 올포유어 드림, 여기에 12번 참 좋은 친구, 5번 럭키 인디까지 가능권이고요. 일단은 2번 드림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의 데뷔전 나름대로 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5등의 성적 1분 3초. 다만 이제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는 기록적인 측면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판단이 들고, 자,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만약에 인기를 모은다라면은 방어로 돌리고 싶네요. 그만큼 직전 경주의 내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대치보다는 좋지만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 이 4번 올포유어 드림 같은 경우에는 뒷심의 경쟁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니까는 주행심사 때 경주가 진행이 될수록 뒷심의 여력이 월등히 남았던 모습이었었고, 어차피 이번 경주는 6번을 제외를 한다라면은 그렇게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마필이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이라면은 충분히 역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4번 마필, 피리오 마필은 강하게 노리고요. 자, 이 5번 럭키 인디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을 예의주시합니다. 일단은 기승기수가 조금은 약세로 보여지긴 하는데, 자, 이 럭키 인디는 뉴 미디어의 자마 2등급까지 갔던 마필이었었고요. 나름대로 이 모계혈통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고, 중요한 거는 주행심사 때 걸음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본 이상의 순발력, 나름대로 준수한 그런 뒷심까지 고려해봤을 때 주목할 마필입니다. 바로 5번 럭키인디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번 참 좋은 친구. 이 마필은 4번 마필과 어떻게 본다면 이제 평가가 동일한데 초반에 약점이 있는 반면에 뒷심이 정말 상당히 좋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4번 마필보다는 좀 외곽으로 밀린 점이 그 점이 좀 아쉽죠. 단 선행 강자 거의 없습니다. 6번 마필을 제외한다면
거의 동등한 입장 여건이기 때문에 저는 12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또한 뒤에 노림수의 마필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뭐 큰 이면은 없겠죠. 다만 이 전략의 묘미를 한번 살려본다라면 2번 마필은 인기 순위 대비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는 4번 올포유어 드림, 5번 럭키 인디, 12번 참 좋은 친구가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2번 드림 스피드 정도를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마찬가지로 2위권이 좀 접전인 경주고 믿을 수 있는 축은 있는 경주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이 11번 라피 어반입니다. 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여건,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11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만큼 실전에서의 성적도 좋았을 뿐더러 이미 주행 심사 때 보였던 저에 따른 능력 평가는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일단 실전에서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문세영 기수는 이번 주에 나오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과를 냈기 때문에 자 11번 라피어반에 따른 안장 교체 나쁘진 않네요. 원로 기수라면은 역시 믿을 수 있는 기수가 됐고요. 11번 마필은 먼저 강축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11번 마필 2위권에서는 바로 9번 프린세스 데이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 직전에 3위권에 그치긴 했지만 뒷심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걸음이 남았습니다. 실전에서 보유한 능력의 100% 발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걸음이 좋았습니다. 인정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3번 다이아마이트, 4번 통일전사, 7번 퍼지데이 이 3대의 마필을 저로서는 가능권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4번 통일전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전의 성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데뷔전의 성적을 가지고 이 마필을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걸음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평가라면은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단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17조 마방에서 통일전사 김옥성 기수의 기승인데 17조 마방의 김옥성 기수가 그동안에 32번의 기승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좀 미흡하죠. 자, 그만큼 일단 마방에서도 승부 기수를 기승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볼 수 있겠고, 자, 역시 직전에 프린세스 데이와 경합을 펼쳤던 3번 다이아마이트가 나쁘진 않겠고, 신예 마필 중에서는 7번 퍼지데이를 주목을 합니다. 주행 심사 때 어려움이 좋았었고요. 이 마필을 노리겠습니다. 7번 마필. 여기 한 마리를 더 안고 한다면은 1번 스위트 캠프라는 마필이 7번 마필과 마방도 동일하고 마주도 동일한 그런 여건인데 1번도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도 만만치 않고요. 단 2번 천리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마필이 순응하진 않네요. 그러니까는 이미 주행심사 합격했고 출발검사 다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 마필의 주행심사라든가 경주를 지켜봤을 때 아직은 마필이 순응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한 능력평가가 80이라면은 그 80을 기록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2번 마필. 자, 이경주입니다. 능력으로 꼽았을 때는 11번 단연탑이고 9번 그 다음에 4번, 7번, 3번, 1번, 2번인데 4번은 마방과의 그런 연대율이 조금은 낮고요. 아주 낮죠. 그리고 2번은 순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4번, 2번도 뒤로 미룹니다. 결국에는 아까 수 있는 마필들이
3번 다이아마이트, 7번 퍼지데이, 같은 마주의 맞비 1번 스위트 캠프가 승부지가 강하다.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경주는 강축이 있습니다. 이변을 얻고요. 11번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과연 몇 마 신차로 이길까가 궁금한 맞비이고 여기 양보한다면 9번, 7번, 3번, 1번 이렇게 안고할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앞선의 1, 2경주보다는 조금은 혼돈도가 있는 경주네요. 이번 경주는 좀 혼돈도가 있겠고, 자, 유력한 충마 선정은 2번 제2 이글, 여기에 9번 소베라니아. 자, 이 뒤에 마필로 일단 나뉘어집니다. 특징이 있다라면은 9번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고요. 2번 제2글 같은 경우는 추입 성향의 마필. 자, 이 뒤에 마필 선행 마냐 추입 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계는 9번 마필이 좀 더 앞설 수 있겠지만 최근의 기록과 경주력이라면 저는 2번 마필을 선택을 합니다. 자, 2번 마필은 최근에 성장세가 그야말로 돋보이고요. 또한 이번 경주는 1000m 최단거리가 아니라 1200의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로라면 2번 제2글이 밀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2번 마필을 믿겠고요. 자, 물론 이제 9번 소베라니아도 주력 막걸리 후보가 되겠습니다. 쾌검의 자마, 현재 뭐 상위 등급에 있는 클리어검과 반영제 마필, 시순만한 한센, 가격은 9천만원. 저평가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10번 빅에너지가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달라졌습니다. 추임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11번 데스크탑, 여기에 7번 파이널 에이스도 직전에 후미권이었는데 여력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마필이 100% 쏟아내지 못했던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7번 파이널 에이스도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9번의 한 방인데 충만은 저는 2번 마필, 제2글 2번을 믿겠고요. 그럼 정리해본다면은 2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10번, 11번, 7번 순서대로 인정합니다. 2번 축에 9번, 10번, 11번, 7번입니다. 자, 3경주까지는 무난하게 안정된 흐름 속에 적중을 해야 됩니다. 했다라면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될 찬스입니다. 바로 이번 제 4경주가 되고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등급의 1300m 레이스. 편성이 고만고만합니다. 이번 경주가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변화가 편성의 운이었는지, 전개 운이었는지, 아니면 능력 변화였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마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마필을 지켜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이번 경기로 말씀드렸죠. 출전하는 마필 간에 주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주요 마필들, 이 마필들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오두마번, 소위 말해서 오두마번에서 밀려 있어도 이 오두의 마번에 들어있는 마필과 제가 노리는 마필의 능력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기 순위는 나뉘어져 있고요. 냉정하게 봐줘야 되고, 저는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고, 직전에는 팁을 들어온다면 추임력으로 올라왔는데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힘찬 걸음을 보여줬다라면은 게이트 A점을 고려해서 선행 가능성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마필을 노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여러분들 첫 번째 승부처는
제4경주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역시 뭐 이번 경주 제가 연이어서 이제 승부처인데 역시 부담 중량입니다. 얼핏 본다면 이제 외곽에 10번 파이팅 나우의 57, 11번 티즈 블랙의 57, 12번 런닝킹의 57. 자, 이 3대 마필 일단 57을 짊어지고 나왔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그동안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파이팅 나우의 최범영 기수가 6번 세네윈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두 가지로 보는데 부담 중량뿐만이 아니라 마방의 승부의지, 소위 말해서 이제 기승기수의 승부의지까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준비 과정이라든가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 중량을 고려봤을 때 불안한 인기 마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인정해야 되는 마필도 있겠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왜 기수가 바꿔 탔을까? 얼마나 승부가 걸렸으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마필을 어떻게 또 인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절대 이번 경주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경주인데 붙어볼 만한 경주입니다. 저는 그에 따른 승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5경주를 4경주에 이어서 연달아 승부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약간의 좀 기복마들 간의 경쟁인데 네치인더마리 1번 하이아라는 마필, 물론 이제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죠. 자, 이 마필은 좀 운이 안 좋은 게 최근에 5등급 승급한 다음에 출전했던 3번의 경주가 상대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승급전이었던 3월달에 준우승을 했던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5월달에 3등을 했던 경주도 마찬가지였었고 직전 경주는 더욱더 센 편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한 장점 발휘가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직전에 좀 부진했던 모습. 제가 볼 때는 57kg의 부담 중량은 크게 변수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미 뭐 57을 짊어지고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1번 하이아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초일 기수가 직전에 12번 김천 영웅의 기승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임채덕 조교사한테는 마방기업한 지 얼마 안 됐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우승의 성적이었는데 그 의미 있는 성적을 냈던 기수가 현재 일본 쪽에 기승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일본 마필의 의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4번 하루온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예전부터 마방의 기대치를 알고 있는데 기대치보다는 항상 성적이 좀 아쉬웠지만 또는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은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성적과 이런 능력이라면은 1번 마필의 대항마로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 자, 배당은 적지만 일단 뭐 1번, 4번 한방 공략을 저는 유력하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방의 의지가 돋보이는 7번 우승환이라든가 9번 파이팅 데디가 가능권. 뺄 수 없는 마필이 바로 내측의 3번 강화처녀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룸과 주로가 정말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변수만 없다면 자 5등급에서는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강화처녀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 정상적인 주로를 1분 27초대에 끊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이고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주로 젖어있지 않습니다. 건조한 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강화천연 이번 경주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글쎄요. 6경주는 좀 압축할 필요가 있겠네요. 워낙 뭐 1번, 4번의 동반 입상이 너무너무 유력하기 때문에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3번 광화처녀는 무시할 수 없고요. 여기 승부 걸린 마필은 만약 7번입니다. 7번 우승환이도 여러분들 꼭 별표를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W 표시 좋습니다. 복병 마필. 자, 6경주는 1번, 4번, 3번, 7번까지만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서 됐고요.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편성이 정말 센 편성이고,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도 이제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맛빌은 바로 이 캔들글로우의 자마인 4번 헥삭스. 뭐 혈통도 좋고 앞선에 보여줬던 경주력도 좋고요. 이미 뭐 이 맛빌은 국산마 4등급에서 2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돌상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 때문에 나름대로 공백기가 좀 있긴 했는데 33주 만에 나오는 맛빌. 단 주행심사 때 걸음을 지켜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고요. 뭐 상대 맛빌과 견뎌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 중에서는 헥삭스는 한 사이즈 위의 맛빌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맛빌이 되고요. 여기 이제 저는 임경원 교수를 조금은 주목을 하는데, 임경원 교수는 최근에 사전이 퀸의 결승일에서 2승을 했습니다. 뭐 7조마방에서는 거의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맛빌 중에 한 마리인데, 글쎄요, 뭐 정작 임경원 교수의 선택은 50조마방의 영광의 미소고, 특히 영광의 미소도 최근에 경주력이 나쁘진 않고요. 자, 이 영광의 미소로 이번 경주 필의 아쿠아수도 맛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3번 머리시장도 직전 경주는 여러 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전 대비 체중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도 적응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에 남았던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직전에는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추임력 발휘가 쉽진 않았었죠. 정말 머리시장으로서는 최악의 전개였는데 최악의 여건이었고요. 다만 정상적인 주로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맛빌. 이번 강서 프린세스도 전개 이점이 있고, 여기에 1200거리라면은 7번 글로벌 여공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리해봤을 때 4번을 일단 뭐 능력으로 믿습니다. 4번 맛빌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임교환 교수의 의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맛빌, 영광의 미소를 누려야 됩니다. 또한 1200거리라면은 7번 글로벌 영도 가능권이고요. 3번 머리쌍과 이번 강서 프린세스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4번 축의 10번입니다. 4번 축의 10번 영광의 미소를 누리겠고요. 여기에 또 한 개의 누림수는 7번 글로벌 영웅. 여기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3번과 2번입니다. 4번 축의 10번 7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왜 3번 3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죠. A급 승부차입니다. 오늘 제가 이 8경주와 10경주를 정말 자신있게 들어간다고 예고를 드렸는데, 오늘 10경주는 메인이고 못지않게 이 8경주도 분명히 강력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역시 뭐 능력맛들이 몇 두가 있네요. 부담 중에는 살펴봐야 되겠는데 1번 발베니, 4번 옥스퍼드 킹, 11번 금노열까지 3뒤의 마필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56, 57, 57을 집어줬는데 최근 대비는 부담 중에 좀 많이 높죠. 그러면 이제 이 마필들의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뭐 저는 뭐 다른 컨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한 마필도 눈에 띄고요. 여기 이제 또 살펴볼 마필이 만약 8번 문학선이라는 마필과 9번 스프링킹. 8번 문학선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거의 뭐
예전에 차돌 정도는 안 되지만 어센던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거의 뭐 600kg에 가까운 590kg대 주폭이 상당합니다. 자, 이마필이 지난 5월달을 기점으로 제가 이 여러분께 출연했던 경주였습니다.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5월을 기점으로 이미 뭐 그 전에 주행심사 때부터 이미 상당히 저로서는 그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5월달에 적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 경주부터 이마필이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는 여유있게 상대를 압도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자, 물론 이제 승급전의 강편성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입상 실패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장거리를 잘 뛰는 건 아니죠. 뭐 예전에 뭐 김호아라든가 뭐 작은 마필도 장거리형 마필이 존재했던 반면에 덩치는 크지만은 단거리에 적절한데 장거리를 또 못 뛰는 그런 습성이 또 마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학선이 장거리를 못 뛴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1800은 이마필한테는 좀 버거웠고요. 반면에 1400 이하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강점을 보였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거리 1400m 레이스 능력 대비 54의 부담 중량 이미 뭐 평가가 가능한 경주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이마필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9번 스프링킹도 최근에 계속 걸음에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거니까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자, 28 경기는 제가 주변에 A급 스무차인데 1번, 4번, 11번의 부담 중량 대비 능력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어떤 마필을 과감하게 배제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적정거리로 내려온 문학선에 따른 평가를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에 따른 저로서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8경주를 여러분들께 제가 A급으로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 8경주 승부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 경주를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700m 레이스가 됐고요. 외산마 4등급의 경주인데 외산마뿐만이 아니라 국산 마필도 많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산 마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5번 흥드림, 7번 스틸 더 패션, 12번 TK데이, 글쎄요 뭐 11번 백색광채까지 일단은 4뇌의 마필이 유력합니다. 흥드림은 현재 57을 짊어졌는데 지난 5월달까지만 해도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지만 그 다음에 55를 짊어졌을 때 준우승, 직전에 56.5를 짊어졌을 때 부진. 이거 57이면 제가 볼 때는 적지만 않습니다. 국산 마필을 주목을 하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지만 57의 흔들림이면은 일단은 만만찮은 여건으로 평가가 되고요. 7번 스틸 더 패션 승급전인데 혈통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거침이 없네요. 오히려 저로서는 이 마필은 승급전인 게 좀 더 강하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승급전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 중에 인점이 주어졌습니다. 최근의 경주력은 그야말로 뭐 발군이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고 12번 TKD 여전히 뒷심의 여력은 월등하고요. 자, 이 마필도 이제 올해 초반에도 상당히 기복을 좀 보였다가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대를 했던 마필이었었죠. 뭐 대상 경주가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한동안은 좀 슬럼프가 좀 길어졌다가 지난 7월달부터 이 마필은 호전세로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호전된 모습의 TKD라면은 4등급에서는 저는 무조건 통한다고 봅니다. TKD. 자, 5번과 7번과 12번 그렇게 평가될 수 있겠고 11번 백색강치에도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정말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자, 이 마필들을 주목을 하는데
외산 마필 중에서는 딱 한 마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4번 마이티웰입니다. 마이티웰. 자, 물론 이제 마이티웰이 그동안 입상의 경험도 없고요. 또한 직전 경주는 유니콘 알파라는 마필. 이번에 2번 게이트에 나오는데 이 마필한테도 졌습니다. 그러면 유니콘 알파도 외산 마필인데 왜 유니콘 알파는 주목을 안 하고 마이티웰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마이티웰은 아직까지는 실전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응 중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전형적인 취입형의 마필. 마가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을 1400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를 무려 1700을 썼습니다. 이미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부터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 저에 따른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번의 경주 경험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경험이 좀 적다. 그러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산 마필이 7번과 12, 12번, 7번이 앞서 있는 편성이지만 외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4번 마필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고 복병마로 안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런 레이스로 정리가 됩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2번, 7번, 5번까지 국산마 3대 마필 위주의 공략을 강력하게 높게 추천을 드리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마이티웰, 11번 백색 광채까지가 가능권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됐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희 메인 승부처입니다.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번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포인트로 확실하게 집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경주, 토요일 마지막 서울 9경주, 일요일 마지막 서울 10경주 다 주력 적중을 해서가 얘기가 아니라 이번 경주는 정말 제가 한번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3번 바람을 그리다. 직전에 53km였죠. 이번에 57입니다. 3번 바람을 그리다. 9번 가로수길. 직전에 51을 집어줬는데 이번에는 56입니다. 무려 5kg이 늘었습니다. 3번과 9번이 인기 마필이고 최근에 좋은 마필들인데 여전히 부담이 높고요. 그러면 상대 마필 중에 능력은 좋았는데 그동안에 고부담 중량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능력은 밀리느냐? 물론 상승세는 3번과 9번이 뚜렷하죠. 다만 한 사이즈 위에 그런 능력도 보여줬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능력 절대 밀리지 않고요. 그럼 이미 답은 나왔죠. 결론으로 봤을 때 바람을 그리다에 57, 가로수길에 56이면 이거는 절대 쉬운 여건은 아니다. 반면에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부담 중량 때문에 계속 고생했는데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게 저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프로포입니다. 오늘 자, 이런 경마에 준비된 마지막 승부 경주 A급 메인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요.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10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1호 경마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마지막 경주뿐만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꼭 얻으시고요. 정말 추석 명절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예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최선의 준비 속에 기분 좋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